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뒤 경찰 조사를 거부해오던 드루킹 김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를 상대로 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의 인사청탁을 대가로 돈을 건넨 정황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하던 최순실 씨가 내일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강남의 한 병원에서 허리 통증과 관련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이 참사 4년 만인 오늘 오전 시작되었습니다. 선체를 바로 세우면 미수습자 추적 작업과 참사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의 라이브,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회담의 시간과 장소를 사흘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판문점은 제외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판문점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가 그 장소가 되는 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사흘 안에 북미 회담의 장소와 시간을 발표하겠다. 그런데 장소 중에 판문점은 제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판문점을 뺀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던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싱가포르가 유력하다면서 날짜는 이달 말이나 6월 초가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미국인 3명을 데리고 귀국 중이라면서요. 네, 2시간 전쯤 폼페이오 장관과 석방된 미국인 3명을 태운 비행기가 미국 알래스카를 경유했습니다. 즉 미국에 도착한 건데요.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 등 3명은 국무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와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워싱턴 근처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 나가서 이들을 맞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귀국을 두고 대단한 장면이 될 것이다. 이 나라에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준다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만 하루도 머물지 않은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평양에 도착해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오찬을 가진 사실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평양에서 저녁 8시 40분쯤에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고 하니까 만 하루도 북한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김정은 위원장과도 90분 정도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방북에 동행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긴 시간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하고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제 그리고 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준비됐다라고 말한 것처럼 북미 대화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석방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은 곧바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해서도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자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한미 두 정상이 또 전화 통화를 했군요. 네, 한미 두 정상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도 통화를 가졌었죠.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벌써 14번째 통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11시 20분부터 2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억류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를 주로 논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석방이 북미 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석방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권과 인도주의적 면에서 아주 잘된 결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지도력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장소와 시기가 공개되는 대로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한라인 통화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억류했던 미국인들 석방되니까 참 부러운데 우리 국민들 6명 아직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소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은 현재 6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의 송환을 위해 드러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직접 요청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북한의 답신이 오는 대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송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천막에 폭행범의 아버지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동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오늘이 단식 며칠째죠?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로 8일째 천막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던 폭행범 김 씨의 아버지가 천막을 방문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김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한 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폭행 배후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배후는 없다며 아들이 젊은 혈기에 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에 앞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김 원내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그래도 버티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심한 구토와 두통에 시달리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반대로 이 지지율 고공행진 중인 민주당에선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의 전략공천에 반발한 일부 예비후보들이 탈당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컷오프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와 서구청장 예비후보 등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경기의왕과 경남 김해에서도 예비후보자들의 탈당이 이어지는 등 다른 지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경선 후유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극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해경군 김 씨가 누구냐는 광고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진영을 비방한 SNS 계정의 주인인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당 지지율은 고공행진이지만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민주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최근 드루킹 김모 씨 최측근의 이동식 저장 장치 USB를 압수했는데요. 이 USB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남준 기자, 이 USB에서 특히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그 파일이 발견됐다고요? 맞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회원이자 인터넷 필명 촛보를 쓰는 김모 씨의 자택에서 USB를 압수했습니다. 여기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후원한 내역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긴 파일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11월에 경공모 회원 200여 명이 2,7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USB에는 김 의원에 대한 정치 후원금을 보내는 방법 등이 담긴 안내 문서 파일도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후원금이 실제로 김 의원 측에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서는 김 의원을 재소환할 수도 있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며 충분히 밝히고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선 전후 댓글 활동을 벌인 기사의 인터넷 주소 무더기로 발견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해당 USB에는 인터넷 기사 주소 9만 건이 추가로 발견된 건데요. 2016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인터넷 기사 주소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대선 이후 기사는 약 7만 건이고 대선 이전 기사는 2만 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사에 드루킹 등이 댓글 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9만여 건의 기사 모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댓글 순위 조작이 있었는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던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로 새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참 초라해 보입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휠체어를 타고 병원 진료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부 강경석 법조팀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같은 건물에 서로 다른 층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데 일단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제 병원 진료를 받았잖아요. 네, 건강 상태가 많이 심각한가요? 네, 벌써 4번째 병원 진료입니다. 지난해 7월, 8월, 그리고 11월, 어제까지 총 4차례 병원을 찾았는데, 애초에 이제 지난해 7월, 8월에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네. 받았을 때는, 허리 디스크 증상을 호소를 하긴 했지만, 예. 병원에서는 이제 노화에 따른 퇴행 정도라고 봤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MRI 촬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상이 별로 없다라는 소견이 나왔었는데 어제 이제 실제로 진단을 받았었는데 허리 통증에 더해서 무릎 관절염까지 더해져서 예. 허리 통증이 사실상 허리 디스크로 확진될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병이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발가락이 네.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도 낮은 걸 신고 나오고 막 그랬던 모습들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는데 발가락에서 허리로 그다음에 소화기관 쪽도 안 좋다고 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네. 했고요. 그다음에 무릎 관절염까지 점점 이 병이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거는 구치소에서 한다 치더라도 네. 병원비 이런 부분은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병원비는 기본적으로 자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병원에서 와서 진료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감자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실제로 병원을 갔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진료비는 누가 납부하냐 이제 이런 예. 문제가 있는데 지난해 7월에는 이제 과거에 갖고 있었던 영치금으로 220만 원을 지불을 했고 근데 8월 달, 11월 달 진료비 240만 원은 추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대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애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수감된 이후에 지난해 3월 말 유영하 변호사가 50만 원 가까이를 영치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었고 예. 올케죠. 박지만 씨의 이 부인 서양희 변호사가 300만 원 가까이를 영치금으로 전달했었는데 예. 이후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뭐 추후 지지자들이 자신에게 영치금을 보내올 걸 좀 우려를 해서 영치금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던 330만 원 중에 일부로 병원비를 납부를 했고 또 일부는 이제 구치소 내에서 뭐 과일이랄지 의료품 같은 거를 이제 구입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남아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번 진료비는 대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것도 비슷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도 이번 진료비분도 추후에 이제 정산을 해야 될 텐데 지지자들이나 뭐 추후 예측근들이 대신 납부를 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예. 이런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예전부터 사실 건강이 많이 안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도태우 변호사의 목소리 한번 먼저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판 초기부터 이렇게 약 5개월간 뭐 같이 이렇게 뺐었기 때문에 가장 초기의 모습이랑 그 맞춰갈 때의 그 모습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안고 서시는 것 자체가 어느 땐가부터는 신음처럼 이렇게 약간 소리를 내시면서 이렇게 불편하신 그런 상태였거든요. 확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얘기긴 하지만 지난해에도 이제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은 허리 디스크 확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 다른 곳에서도 뭐 SNS에서도 뭐 접견 1시간 10분 중에 1시간은 서 있었다.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아예 앉지를 못한다 이렇게 호소해 왔거든요. 그러면 보석을 좀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 뭐 보석을 신청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그 하나 김승현 회장이 이제 2012년에 구속됐을 당시에 이후에 구속 집행정지를 여러 차례 신청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제 김승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보니까 그 근처에서 가까운 보라매 병원으로 통원 진료를 약 8차례 가까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3, 4개월 정도 뒤에는 남부구치소 측에서 먼저 이 김승현 회장에 대해서 구속 집행정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수감자의 건강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실제로 교정본부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교정본부 측에서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이 병 상태가 급작스럽게 뭐 악화됐다거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병보석 내지는 구속 집행정지가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고 이제 항소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검찰 측에서 물론 항소를 했습니다만. 자, 항소도 안 하고 재판도 안 나오고 병원에만 가는 모습을 놓고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영하 대통령 변호사는 이렇게 1심 판결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엄격한 증거에 따른 재판이었나 아니면 선입견과 예단에 따라서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짜맞춘 판결이었냐. 저희는 후자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은 드러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아래 위층에서 열리고 맞습니다. 있는데 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지금 모든 재판을 다 보이콧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역시나 국정농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을 보이콧하고 일체 재판을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아마 앞으로 이 사건들이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처럼 구치소에서 통원 치료를 받거나 구치소에서 이제 측근들을 접견하거나 예. 이런 정도의 활동만 할 뿐이지 그 어떤 이상의 활동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요. 가장 과거에 가까웠던 최순실 씨도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에서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또 같은 비슷한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가고 네. 최순실 씨도 오늘 입원을 한다고요? 네, 이제 오늘 구치소에서 이제 병원으로 이동해서 예. 내일 수술을 위해서 이제 네. 입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저 어제 입원을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아직 오늘 입원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네. 오늘 이제 이동을 해서 입원을 해서 내일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건데 이 전신마취 수술을 위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허가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어제 재판장에서 최순실 씨가 직접 나와서 본인의 이런 전신마취 수술을 허가해준 재판부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기도 했고 예. 실제로 이제 내일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여성 질환 관련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예. 정확한 병명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군요. 이 관련된 질환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장면이 이제 어제 재판 때 네. 최순실 씨가 이제 들어가는 모습인데 예. 지난주 재판에 이어서 어제도 저렇게 고개를 꾸벅꾸벅 2번 정도 취재진 향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재용 항소심 재판이 나온 이후에 약간의 변론 전략이 조금 바뀌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포착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이 재판부와 굳이 각을 세우거나 여론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필요성보다는 이 법정에 직접 나가서 재판장에게 어떤 본인의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 네. 양형이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최순실 씨는 현재 본인의 항소심에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출석하면서 그렇군요.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지난주 이제 첫 재판 때였는데 워낙 오랜만에 하이힐을 신었다 보니까 저렇게 예. 호송차에서 내리다가 비틀거리는 모습까지 보였었거든요. 이렇게 본인의 어떤 외모 그리고 실제로 취재진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는 걸 보면 분명히 이제 1심 재판을 받을 때와는 약간 상황 변동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군요. 현재까지는 분석되고 네. 있습니다. 전략이 좀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줄기차게 하나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 면회를 하고 싶은데 검찰이 끝끝내 좀 허락을 하지 않는다. 좀 단 2분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딸을 보는 게 아예 정말 허가가 아예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 부분은 교정 당국에서 판단할 네.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이 불허하거나 막을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아,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재판 때에도 재판부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파악해보라라고 네. 해서 최순실 씨 측에서 의견서도 냈었거든요. 예. 본인이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이라도 딸을 보지 못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이런 있죠. 취지로 주장을 네. 하면서 이제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교정 당국에서는 이제 원칙적인 부분들을 아무래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최순실 씨의 사건과 또 정유라 씨의 사건이
약간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화여대 입시 비리랄지 예. 네. 또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일부 이제 정유라 씨의 증언이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교정 당국에서는 현재까지는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라 씨는 기소도 안 됐죠? 네,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았었는데요. 앞서 그 특검 수사 당시 특수본과 검찰 특수본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거든요. 예. 하지만 그 이후에 최순실 씨 재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들을 내놨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정유라 씨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도 혹시 플리바게닝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재 정유라 씨 소식 근황은 혹시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한번 미승빌딩을 방문해서 취재를 한번 해봤었는데 예. 특별히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거나 뭐 네. 구체적인 외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고 예. 그 과거에 살던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공교롭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년입니다. 네. 적폐청산 저희가 이제 많이 다뤄드렸었는데 계속 진행 중인가 보네요. 뭐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이 적폐청산 수사라는 어떤 이 큰 틀에서의 수사는 마무리된 게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더 우세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은 수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청와대 그 캐비넷 문건이라고 했었죠. 거기서 발견됐었던 문건들이 현재 검찰에 넘어가 있었는데 아직 대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이제 관세청 면세점 조작 사건이거든요. 예. 지난해 7월에 이제 관세청이 수사 의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검찰은 구체적으로 수사를 벌이지 않아서 조금 더 이 적폐청산 수사의 진행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한진그룹 측은 뒤늦게 상속세 누락을 발견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조양호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잡았습니다. 이번 수사는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국세청 등에 따르면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은 스위스와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뒤 조양호 회장 등은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재산의 경우 세무당국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갑질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검찰이 직접 총수를 수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상속세 누락 사실을 2016년에 발견한 뒤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아직 상속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분석이 마무리되면 조 회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도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처분이 내려지자 이 이사장 측은 장문의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박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인천의 한 호텔 공사 현장에서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경찰은 이 이사장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어제 법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금지가 내려지자 한진그룹 측은 오늘 A4 용지 5장 분량의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한진 측은 일부 폭행 내용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제기된 18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직책이 없는데도 호텔 업무에 관여하고 특별 서비스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컨설턴트 자격으로 호텔 업무를 했고 주요 인사 방문 시 원래 호텔에서 종종 특식을 제공한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평창동 자택의 공사 인부를 폭행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며 인부들에게 개인 돈으로 호텔 출장 뷔페도 대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침대 공포가
음이온 배출 제품으로까지 번지는 등 이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해당 가구업체는 리콜을 약속했지만 전화를 해보면 먹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보겸 정현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라돈이 나온 대진 침대 제품의 공통점은 히토류라 불리는 희귀 광물질로 코팅을 했다는 겁니다. 모자나이트라는 히토류를 고운 분말 상태로 만든 다음 코팅막을 만들어 침대에 입힌 건데 히토류에 포함된 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이 반응해 라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이온을 생성시키려다 발암물질이 나온 겁니다. 시민들은 음이온이 나온다고 광고하는 팔찌나 속옷, 화장품 같은 상품에서도 라돈이 나오는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실생활에 밀접한 물건 혹은 물체에서 그런 게 발견됐다고 하니까 좀 불안하고. 대진 침대 구매자가 아닌데도 라돈 측정기로 집안 이곳저곳을 검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기 있는 방에만 그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측정을 했는데 곳곳에다가 라돈이 어디서 검출이 되는지. 전문가들은 히토류 코팅을 했다고 무조건 라돈 걱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침대처럼 폐로 흡입되거나 몸에 해를 미칠 만큼 노출량이 많은 제품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팔찌, 목걸이 이런 류는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유의하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같은 사태를 예방하려면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공산품의 라돈 검사와 검출 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불 꺼진 대진 침대 직영 판매점 안에 직원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리콜 문의 전화가 폭주해 다른 일은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저희도 그냥 전화만 받으러 와야 돼요. 있는 전화 받으면 어떡해. 대진 침대는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3개를 공개하고 리콜 접수를 받겠다고 했지만 통화가 된 사람은 손에 꼽힐 만큼 드뭅니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침대를 집에 두고 있어야 하는 구매자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100통 이상 했는데도 통화가 안 돼요. 어디다 놓을 공간도 없고 그 방은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대진 침대 피해자 인터넷 카페에도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취재진이 리콜 전화번호 3곳으로 20번 이상 전화했지만 끝내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전 상담원이 통화 중이오니. 오전 10시에 한 온라인 리콜 접수는 4시간 뒤에야 접수됐다는 휴대전화 문자가 도착했고 리콜 시기나 방법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일부 구매자들은 이번 리콜이 문제 제품을 수거해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라며 리콜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이어서 북한 관련 소식, 북미 정상회담 소식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지금 네.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가는지 급유를 하고 돌아가나 봅니다. 네네. 예. 지금 비행기의 항속거리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앵커리지에 들려서 중간 급유를 하고 아마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3명의 억류자를 환영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바로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 매체를, 그러니까 북한 매체를 통해서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다가온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 한반도의 긍정적인 정세 발전을 추동하고 훌륭한 첫걸음을 떼는 역사적인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미 순회 상봉, 네.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정상회담이 되죠. 정상회담이 되는 거죠. 네, 그동안에는 사실 북한 매체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동안에 약간 이제 변수가 좀 있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할 만한 지금 여건인가라는 것에 약간 의구심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 하겠다. 예를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볼튼 안보 보좌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북한에 압박을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퍼머넌트라는 얘기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임식에서 했던 얘기고 볼튼
안보보좌관 얘기는 화학무기, 생물무기, 미사일, 인권까지 다 올려놓겠다. 이렇게 굉장히 압박을 한다는 분위기니까 이것이 과연 이러한 분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좀 약간 좀 그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 그래서 적어도 갈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공식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신문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 지도자가 미 합중국 국무장관과 토의된 문제들에 의하여 만족한 합의를 이루었다,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노동신문 1면인데요. 저렇게 1면에 크게 사진과 함께 만족한 합의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제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본인이 예상했던,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래서 중국에 김정은 위원장이 날아간 것도 미국에 너무 압박을 많이 해오니까 우리 중국과 가까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라는 해석을 했었는데 만족한 합의, 장소나 시간, 그다음에 의제 이게 어느 정도 타협점에 도달을 했나 보죠? 아마 어느 정도 큰 틀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그 의제가 얼만큼 구체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남겨뒀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고 어느 정도 합의점 끌어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족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또한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세 명의 억류자를 풀어줌으로써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는 그런 그 전략적인 행동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호칭도 사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직함을 부르는 게 대화에서 굉장히 크게 중요하잖아요. 과거에도 미치광이라든가 전장광이라는 말이 이제 이 평양 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로켓맨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다가 상당히 지금 톤다운 시켜서 상대방에서 상당히 예의를 갖추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하에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서로 보여주는 그런 첫 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체어맨 킴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이라고 공식 명칭을 밝혔고요. 저렇게 트위터에도 지금 저렇게 올렸는데 원래는 비행기에서는 좀 말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름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긴 합니다. 은 위원장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의 실수였겠지만 이제 적어도 공식적으로 이제 앞으로 체어맨 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보게 되면 이제 그냥 이름만 불렀거든요. 김정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체어맨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얘기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회담의 성공을 바라고요. 국민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제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남북 간의 평화가 이렇게 정착될 때까지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공을 많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돌리면서 미국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그것도 노력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이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최단의 압박과 관여 정책이 지금까지 실효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고 미국 내에서도 평가도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 평화의 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 공을 본인이 갖고 있지만 사실 그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책임 있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회담을 끌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인 수사이자 또한 어떤 정도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평가할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결국 한미 공조가 잘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억류 미국인이 지금 현재 비행기를 타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쯤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나갈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가겠다고 이제 SNS 글을 올렸는데 백악관 대변인도 그 얘기를 확인해 줬는데 깜짝 등장 인물이 그 발언 안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 joined by the First Lady, looks forward to welcoming Secretary Pompeo and these three brave Americans back to the United States early tomorrow morning at Andrews Air Force Base. This will be a proud moment for all of America. 영부인이 같이 간다는 그렇죠. 얘기까지 썼어요. 지금 과거 그 억류자 석방 해가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영분이 나간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평양에 가서 2명의 여기자를 데리고 왔을 때도 네. 뭐 그렇게 큰 환영식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나가서 환영하고 잘 왔다. 뭐 반갑다, 건강하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대통령 영부인까지 나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 확실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과시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쇼맨십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좀 사랑이라는 포용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래서 TV 그 리얼리티 쇼를 진행해 봤던 사람의 경험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성 스캔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북부하고 뭐 각방을 쓴다, 얘기도 안 한다, 뭐 등등의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의식해서 영부인의 얘기를 좀 한 것은 아닌가라는 또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 영부인과 대통령 사이가 그렇게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소원해진 관계가 아니다. 같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 위한 국내적인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히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판문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싱가포르이 유력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리설주 여사도 오고 멜라니아 여사도 오고 북미 그 퍼스트 레이디의 회동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사실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의 행보를 보게 되면 정상 국가로서의 국제사회로의 편입.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영부인과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설주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의 회동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핵과 관련된 아니면 기타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멜라니아 여사가 간다, 이설주 여사가 온다라고 볼 적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들어갔을 때 뭔가 그 합의서 초안이라도 들고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또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큰 틀을 갖고는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못지않게 여러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도 뻥리유안 여사와 이설주 여사가 관심을 받았고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과연 이설주 여사가 북미 정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 좋게 현재 가고 있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워싱턴 일각에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제 일이죠. 이란의 이제 탈퇴, 핵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탈퇴한 이 선언이 북한에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경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경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공화당이라든가 그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자체는 처음부터 이 이란과의 핵 협상 여기에 대해 반대를 많이 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농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 줬다. 그리고 기간을 너무 길게 줬다. 약 15년 동안. 그러니까 언제든지 북한이 핵 능력을 갖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뒀다라는 점에서 볼 적에 이게 완벽한 합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또한 그 미국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지역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어떻게 이란과 이러한 합의를 도출해서 이란에게 핵 능력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라는 점이었을 적에 미국으로서는 지금 뭐 유럽 국가들과의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란 협상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좀 뒤집거나 아니면 조정하려고 했는데 결국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부차적으로 아마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완벽하지 않은 합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합의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미국도 언제든지 그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는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기간 15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북한도 만약에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도 절차적으로 항상 단계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만큼 하면 이만큼 지원해주고 저만큼 하면 이만큼 지원해주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없애면 우리가 싹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북한은
동시적 단계적 해결, 그래서 합의를 해놓고 주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폐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은 미국은 과거에 그런 비슷한 협상을 이미 북한하고 2번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뭐 과거 지금 존 볼턴 안보보좌관 얘기는 리비아 모델. 리비아 모델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큰 합의가 먼저 있고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비핵화하고 조치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약속했던 것을 좀 안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볼 때는 큰 틀에 대한 합의 그리고 단계적인 이행.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과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사실 리비아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짧게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목표인 것 같고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것은 역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또 있다 보니까 그 시점까지를 목표로 해서 어떤 그 타임라인을 가져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가 판문점 DMZ는 아니고 현재 싱가포르가 될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1박 2일이 될지 당일치기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과연 싱가포르까지 그럼 김정은은 뭘 타고 갈 것인가?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갔을 때도 그래서 전용기를 타고 갔다는 1호기를 타고 갔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비행기 거리만 따지면 뭐 다롄까지 평양에서 다롄까지 거리가 359km고 싱가포르까지는 4,700, 한 10배 넘는 거리긴 합니다만 저 정도까지는 항속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저게 아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최대 항속거리가 4,700km고요. 그 비행기 자체는 한 6,000km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4,700km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역시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다른 갈 쪽에도 항공기를 이용한 일종의 테스트 플라이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휘장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가 항상 인공기 모습만 봤는데 저희 화면 분할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좌측이 똑같은 비행기인데요. 과거에 이설주 여사와 함께 내렸던 비행기. 저긴 인공기가 걸려 있는데 그 자리에 화면 우측에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박힌 로고와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저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정상 국가로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직책에 맞는 휘장. 우리는 뭐 대통령 휘장이 있고 미국도 대통령 휘장이 있듯이 국가를 최고의 지도자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건 나라가 아니라 본인 개인이 나라임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 보면 왕별도 하나 있고요. 벼도 있고요. 송신탑도 있고요. 저게 다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왕별에는 본인 그렇겠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역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회 각 분야를 갖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들을 그려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상 국가로 가는 길, 뭐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그 보여주기식의 매료돼 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지금 북한 특히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서 이런 보여주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최근 울릉도 특산물이죠. 명이나무를 캐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70대 여성이 명이나무를 캐다가 40여 미터 높이 계곡에서 떨어져 숨진 건데요. 이 한나절만 캐도 하루 50만 원은 거뜬히 벌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너도 나도 이렇게 처치를 하는 건데 무엇보다 안전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경북 포항의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도로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아스팔트는 휘어져 있죠. 어제 새벽 갑자기 땅이 주저앉은 겁니다. 지난해 강진 때문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포항시는 도로 옆 공사장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주변 도로에는 돌멩이가 널려 있고 부서진 택시도 여러 대 보입니다. 시가지 곳곳엔 장갑차와 탱크도 보이고요. 병원과 영안실엔 태극기에 덮인 시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이 무섭고 징그럽게 이제 벌벌 떨리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12일간의 참상을 담은 비공개 영상이 38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오는 30일까지 광주 5.18 기록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남성 누드 모델 사진이 찍히고 유포돼 논란이죠. 통익대 회화과 수업 당시에 강의실에 20명의 학생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모두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요. 꼭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국 씨가 자신의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소한다면 전에 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룹 FT 아일랜드 멤버 최민환과 걸그룹 라붐 출신의 유희, 아이돌 커플이 결혼에 이어서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비 아빠는 아내의 몸조리 후에 오는 10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5월에 주로 발병하는 수두. 그런데 올해는 더 극성입니다. 올해 수두 환자가 2만 5천 명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고의 예방책은 손을 잘 씻는 겁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서비스인 사이버 안심존 앱에 스몬비 방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5걸음 정도 걸으면 자동으로 화면이 잠기는 건데요. 하지만 요즘 성인들도 만만치 않죠. 방통위는 성인용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여파로 국제 유가가 3%나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1달러를 넘어선 건데 2014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4년. 목포 신항에 거치된 지 1년여 만에 세월호 선체가 똑바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네, 목포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니까 세월호 선체가 많이 똑바로 선 것 같은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세월호 증립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지금은 마지막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오전 8시 20분부터 사전 작업이 이루어졌고 9시부터 세월호 선체를 들어 세우는 6단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당초 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빠르게 진행돼 3시간 만인 정오쯤 완전히 바로 설 것으로 보입니다. 만톤급 대형 해상 크레인이 세월호 선체에 설치된 66개의 빔과 연결된 128개의 와이어를 서서히 잡아당겨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 증립 작업에서 관건은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또 파도도 0.5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해 해상 크레인의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세월호가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바로 서면서 4년 만에 좌현 쪽의 모습이 드러난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인가요? 네, 세월호가 침몰한 지 4년 만에 보여진 세월호 선체 좌현의 모습은 보시는 것처럼 처참합니다. 시뻘겋게 녹이 쓴 상태인데요. 철제빔 사이사이로 보이는 선체 좌현은 곳곳이 찢겨 있는 등 형태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받치고 있던 철제빔이 제거되면 더 자세한 좌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작업의 최대 고비는 선체가 40도를 넘어가는 단계였는데요. 선체의 무게중심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와 지지대 등 추정치 무게가 1430톤에 달해 자칫 균형이 무너지면 선체가 훼손될 수도 있었는데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자, 가장 이제 관건인 건 미수습자 아니겠습니까? 수색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우선 90도로 세워진 세월호는 선체를 받칠 반목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세월호 주변에 설치됐던 수평빔과 안전시설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 이후에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실시됩니다. 현재 수색이 완료되지 못한 것은 기관부와 단원고 남학생들이 머물렀던 3층 객실입니다. 또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등 150여 명은 세월호 선체 증립 작업을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애기하고 둘이 있는 상태니까 어렵지 않았나 하고 현장에서 인명 상태가 많이 부족한
네, 오늘은 처음으로 맞는 한부모 가족의 날입니다. 이혼과 사별, 다양한 이유로 한부모가 되는데 이번 시간엔 미혼 부모의 현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세상의 편견 속에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다는데 박건영 기자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사실 깜짝 놀란 게 경북 구미에서 20대 아버지와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이것도 경찰이 밝히기로는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9살 A씨와 2살도 안 된 남자아이가 발견된 건데요. A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혼자 아들을 키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취업을 했거나 어디 했던 그런 흔적이 아직도 발견 못 했어요. 부동산 관계자가 월세가 밀려가지고 몇 번 방문하고 해도 연락이 안 되고. 네, 문제는 이렇게 미혼 부모 가정이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미혼모 김모 씨도 거처할 곳이 없어서 미혼모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네. 부모가 남긴 빚 때문에 개인 파산을 했는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아이 아빠는 낙태하라 이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끊긴 상태고요. 지금 있는 시설도 최대 2년까지만 머물 수 있어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여기 있으면은 이제 이런 양육물품이나 이런 거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사회 나가면은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저귀, 분유가 제일 비싸고 얘 의료비도 그렇고. 그럼 이런 미혼 부모는 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2016년 기준으로 미혼모와 미혼부 수는 3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3만 3천 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부모 가족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13.5%, 28%는 2인 기준 소득 143만 원 이하인 차상위 가구로 40% 이상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여기서 한부모 가족은 지금 미혼 부모만 포함한 게 아니라 이혼과 사별까지 포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13만 원의 양육비가 전부입니다. 돌은 지나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진로가 안 되니까 중간 단계 계단이 없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한부모 가정은 아무래도 그 아이를 키우랴 일을 하랴 동시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방안도 있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다면서요. 네,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그 재산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알아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재산이 있을 때만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그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이 안 되면은 강제 집행해서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송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나 다름없다 생각. 너무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때 같은 네, 이렇게 소송조차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고 속에 그냥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양육비 지원이 거부될 때 전 선진국에서는 좀 어떤 방안을 쓰고 있나요? 예, 미국에서는 이 금융기관과 공조를 해서 재산을 먼저 추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계좌를 압류하거나 여권 등을 취소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덴마크에선 세금으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다음 비양육 부모의 소득을 강제로 환수하는 이른바 히트앤드런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덴마크처럼 강력한 법을 도입하자 이런 청와대 청원이 21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세금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비양육 부모에게 재산을 받아내는 히트앤드런 방지법 처음 알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제대로 도입하기에는 청와대가 굉장히 신중한 반응이라는데 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실 이 유사한 법안들은 15년 전부터 꾸준히 발의가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재정 부담 때문인데요. 이 재산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나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실제로 비슷한 법을 시행 중에 독일의 경우에는 환수율이 23%밖에 안 됩니다. 결국 법 통과 이전에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어내는 게 우선돼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편견이 가장 큰 게 생활고보다도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계절의 여왕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는데요. 요 며칠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도 오늘은 따뜻하겠고요. 전국에서 예년 이맘때의 따스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강한 자외선에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노약자분들은 긴 시간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 시야도 탁 트여 있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예상되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밤 한때는 중서부와 영서 지역에서 한때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무르익은 봄 날씨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 소식 들어있고요. 이후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의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